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오후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조금 전 도쿄를 출발한 기시다 총리는 한국 도착 직후에 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인데요. 네, 전문가와 한일 정상회담 전망해보죠. 네.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책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 쭉 보도해드린 대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이 오늘 오후에 있게 됐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조금 전 이제 일본에 출발을 했고 이제 뭐 우리 시간으로 한 낮 시간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번 방안 한일 양국 셔틀 외교의 복원 등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오늘 기시다 총리의 방문의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안은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서 셔틀 외교를 개시하는 것이 예. 첫 번째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외교는 역시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G7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의제와 관련해서 한일 간에 조율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예. 이게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확대 강화될 수 있는 한미일 3국 간의 협력 문제 예. 이걸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국 방문을 앞둔 기시다 총리는 어떤 마음일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또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유추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뢰관계에 기초해서 솔직한 의견을 교환을 하겠다. 그리고 또 이런 흐름을 한층 발전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G7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와서 좀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 일부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메시지가 제시되기를 기대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3자 변제를 통한 중요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측의 대응이 예를 들어서 제3자 변제안의 그 출연 문제에 있어서 예. 일본 피고기업의 삼가 문제가 확실치 않다. 혹은 과거사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의 사죄 반성 발언이 직접적이지 못했다 등등의 예. 그러한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 내지는 대응책이 만약에 제시가 된다면 예. 그것은 전향적인 평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전통적으로 한일 관계는 과거 직시라고 하는 부분과 미래 협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균형 있게 추구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특히 셔틀 외교에 관한 한 이게 셔틀 외교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도 양국 간에 중단된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는 독도 문제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예. 야스쿠니 문제를 가지고 중단이 되었었고 2012년 아베 노다 총리와 그렇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교토에서 회담 때는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집중 논의를 했고 그게 잘 풀리지 않아서 셔틀 외교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중단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랬었죠. 반면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일의 협력 필요성을 공감을 했을 때는 그 성과가 아주 좋았어요. 그게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입니다. 북한의 도발 그리고 IMF 위기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한일 간에 공유를 했고 그때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008년에도 글로벌 국제금융위기 당시에도 한일 간의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위기 등등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과거사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역시 안보, 경제 이슈에 있어서의 협력 문제가 이번 방안에서는 더 큰 관심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시다 총리의 한국 체류 시간이 1박 2일입니다. 이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압축적으로 여러 일정들을 소화하게 될 텐데요.
자, 눈에 띄는 것이 오늘 첫 일정입니다.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예정인데 일본 총리의 현충원 방문 상당히 유의미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좀 네.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아베 총리께서 평창 올림픽에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한한 적은 있었지만 예. 양국 간의 셔틀 외교, 한일 회담을 위한 방한으로서는 12년 만입니다. 그 현충원 참배는 그 이상이죠. 따라서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 역시 크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셔틀 외교가 재개가 된다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만난다는 게 셔틀 외교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더 많은 말하면 거리낌 없이 양국 정상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일 협력, 정부 간 대화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여름쯤에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가 예상보다는 조금 빨리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실무진들의 어떤 조율 과정이나 그런 게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만났을 때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번 회담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3월 한일 회담 이후에 예. 2달 정도 지난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가 되니까 예. 그 얼마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비판, 의문 섞인 시선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후에 진행되기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사 관련 해법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평가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달에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많은 합의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일 간의 협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시간적인 부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 이제 정상회담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주긴 했습니다만 이게 한일 간의 셔틀 외교의 복원이나 의미가 있는 만큼 회담 테이블에 오르게 될 어떤 의제를 아까 잠시 짚어주셨는데 뭐 외교 안보도 있겠고 경제도 있겠고 여러 부분들의 어떤 주목된 부분이 있을 텐데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번 회담의 어떤 관전 포인트랄까요? 가장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된다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미일 3국 협력 관련한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이 계속되고 그게 고도화하고 있잖아요. 예.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기 참석하셨죠. 예.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 같이 3국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합의된 바 역시 탄도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근데 그것은 지금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T사라든지 GSOM이라든지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은 이미 갖춰진 상황인데 예. 기술적으로 지금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한미 간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 어디서 발사됐고 속도가 얼마나 되고 어디를 향하고 얼마나 나갈 것인가 그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미일 간에도 이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일 간에는 이게 실시간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의 상승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리고 하강 단계에서는 일본이 탐지 능력이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예. 다음 만약에 이 한일 간에 실시간 정보 공유가 된다고 하면 일본도 한국도 이게 도움이 되겠죠. 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또 한미일 3국 협력의 또 하나의 분야는 예. 확장 억지라고 봅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협의 그룹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예. 설치를 하기로 합의를 했었죠. 그리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가시적으로 전개를 하겠다. 예. 라는 또 약속도 있었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확장 억지를 통해서 대응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죠. 그런데 이걸 지켜보는 일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도 확장 억지를 강화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가 이것을 앞서서 발전을 시키면 거기에 일본도 사후적으로 추가적으로 같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한일 간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등 예. 도발에 대해서 미국, 한국, 일본 사이에 뭐 동해상에서의 공동훈련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이버라든가 하는 그러한 분야에서도 한미 3국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여지, 그것은 대단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이슈 중에도 특히 이 3국 협력을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예. 분야를 지켜보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게 안보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일정을 보면 이걸 고려한 어떤 만남이나 티타임도 좀 준비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베 총리께서 일본 도서관에서 경제인들과의 그러한 간담회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도 지금 나왔지 기시다 않습니까? 총리죠. 기시다 총리가. 예. 결국은 화이트 리스트를 다시 복원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는 무역에 있어서의 규제를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과거의 좋은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기류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 문제, 무역과 투자겠죠. 예. 가 이제 정상으로 복원이 되겠다. 그리고 경제인 협력도 확대되겠다 예.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이 첨단 기술 그리고 전략 몰자 그리고 공급망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미국을 끼고 한미일 3국 간에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독점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예. 근데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 우위에 있죠. 소재, 부품, 장비에 있어서는 일본이 공급망에 있어서 우위를 갖습니다. 예. 그래서 3국 간에 협력을 한다면 한국이 먼저냐 아니면 미국이 먼저냐 혹은 일본이 먼저냐 하는 그러한 제로선적인 시각이 아니라 예. 윈윈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협력 여지를 크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인적 교류, 예, 예. 미래세대 교류와 같은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도 그동안 서로 교류가 정체되고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여지도 커져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안보, 경제가 있고 한 가지 이제 남아 있는 것이 과거사 문제일 텐데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이번 방문에서 할 수 있을 것이냐를 봤을 때는 일본 국내 정치 상황도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난 통일 지방선거에서 5석 중에서 4석을 자민당, 공명당, 연립 여당이 획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승리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싸움의 내용을 보면 예. 선거가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빠르면 6월 이후에라도 일본에서 총선이 진행될 수 있다. 즉 지금 중의원이 해산될 수 있다는 그러한 예상이 있거든요. 그 싸움을 앞두고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에서 기시다 총리가 과연 큰 양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도 일본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관심사는 이제 올 7월 방류 계획이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이제 포함될까 뭐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정부 입장을 보면 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도 그렇고 또 검증 과정에서의 한국 정부가 참여를 요구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통해서 이 부분이 구체성으로 뭐 나올까 안 나올까 얘기가 좀 뭐 설렁설렁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필요하다면 논의를 해야겠죠. 중요한 것은 후쿠시마 문제의 대응에 있어서는 저희가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국제적인 기준에 근거한 객관적 검증, 예. 그 다른 하나는 국민 안전과 수산업 보호입니다. 객관적 검증, 국제적인 객관적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력에 대해서 국제적인 권위를 갖는 IAEA의 검증 결과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일관된 입장입니다. 만약 이 검증에서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예. 그 타스크포스에는 우리 전문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면에서 부정할 수가 없겠죠. 궁극적으로 국민 안정도 확보될 수 있다는 논리가 아마도 예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예. 그 국제적인 다자 검증과 별도로 예. 한일 양국 간에 공동 검증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예.
그러한 다자 검증을 보완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 가능성 어떻게 좀 가능성이 어떻게 있다고 보세요? 봅니다.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뤄질 만한 여러 가지 의제들을 짚어본 건데요. 음. 그중에 하나 좀 더 세밀하게 짚어보고 싶은 것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음. 부분인데 앞으로 좀 다각화되고 좀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보면 좋을지 하나씩 짚어주실까요? 예,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게 북한의 도발, 특히 이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인 것이고요. 예. 그래서 실시간 탄도미사일의 삼국 간의 공유라고 하는 부분, 예. 그리고 해상에서의 탄도미사일 탐지를 위한 공동 훈련이라고 하는 것, 그 사이버라든지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 그리고 확장 억지력을 실제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 이러한 분야의 협력이 기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뭐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어떤 뭐 의제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 뭐 만찬의 그런 모습도 그렇고 노래를 불렀던 모습도 그렇고 여러 또 외적인 부분들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진행되는 동안 뭐 육고 여사도 이번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육고 여사의 만남, 친교 행사를 이제 정상회담 두 정상이 하는 동안 함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두 여사의 만남에서 어떤 의미를 저희가 좀 읽을 수 있을까요? 두 여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정상 간의 그 하드하고 타이트한 일정을 부드럽게 보완한다는, 예. 그리고 두 정상 간의 그 개인적인 신뢰관계 구축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을 더욱 다양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윤 대통령의 방미에서도 예. 그 미국의 국민들에게 대단히 부드럽고 그 문화적인 소양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켰던 보였었죠. 것이고, 그렇죠. 그게 결국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그 배경에 있는 문화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일을 확산시키는 도움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양국 간의 합의도 논의도 중요하지만 양국 정상 간에 서로 소통하고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모습 자체도 양국 국민이 보기에는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했습니다. 국민 간의 정서적 교류에도 굉장히 그런 물론이죠. 부분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참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 회담 자체와 그 뒤에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이 모아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교수께서 보시기에 이 일정이 좀 가장 주목이 되고 여기서 나올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벤트 중에. 이벤트 글쎄요. 현충원 참배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양국 간의 양국 정상 간의 소수 회담 예.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적했던 과거사, 안보, 경제에 대한 그러한 현안들 논의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동 성명까지는 좀 어려울까요? 공동 성명까지는 글쎄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예상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만한 시간적인 아까 여유도 예.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고 또 양국 그리고 미국에 갔을 때 공동 성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 국빈 방문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이건 셔틀 외교이기 때문에 그만한 문안 수정 등등의 작업까지를 염두에 둔 그 일정인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이 2달 정도 앞당겨졌거든요. 예. 원래 외부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7월 G7 이후. 이후였잖아요. 예. 그렇죠. 예상됐던 거. 그런데 이게 왜 앞당겨졌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방미 성과를 의식한 결과라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결단을 예. 용기라고 칭찬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G7 회담이 이번에 열리는데 거기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일 간의 의견 조율은 지금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7월 방한 가지고는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의견 조율을 위한 방안이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 연구센터 책임 교수와 함께 기시다 총리의 방한 관련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